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영어 영역 해설 강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늦어졌네요.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어떤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영상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이 시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과 리뷰 그 정도일 것이고, 기말고사 보기 위해서 지문 하나하나의 완전한 해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EBSI 사이트 가가지고 공식 해설 영상을 보세요. 그게 더 나으니까. 일단은 오늘의 목차. 간단히 좀 총평하고 난이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주요 문항 해설 몇 개만 간단하게 보고 결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평은요. 일단 굉장히 무난하고 평이한 시험이었어요. 이번 시험을 풀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야.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뭐 다른 수험생들의 반응 다 보면은 이 시험을 가지고 뭐 어려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저는 복도에서 풀었는데 같이 풀고 나서 이거 뭐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막상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 얘기는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있어가지고 뭐 중간에 듣기 방송 사고도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 푸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일단은 난이도가 굉장히 라이트한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트렌드를 벗어났냐? 그렇지는 않아요. 평가원의 기존은 여전하고 원래 평상시 하던 거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완전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시험은 아니에요. 원래 하던 거를 그대로 했는데 대신에 난이도를 많이 낮추고 힘을 약하게, 매우 힘을 뺐다,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시험에 비해서 좀 더 난이도 조절을 좀 더 강하게 한다면 이 시험에서 드러난 스타일들, 그러니까 이 시험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항상 평가원이 드러내왔던 스타일들을 강하게 드러내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라이트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아마 뭐 난이도 예상을 하기가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저도 9월이나 수능은 이거보다는 어렵게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난이도가 어떻게 조절이 됐길래 그러냐, 그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 단어가요. 평가원은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 많이 봤을 법한 단어를 그 뜻으로 해석이 안 되게끔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도 그런 게 아예 없진 않았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32번 문제 보면 어카운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좀 뜻이 많고 여러 가지로 쓰여가지고 좀 어렵게 하려면 이제 충분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번 이 글에서는 그냥 뭐 평상시에 많이 쓰이는 언급, 묘사 이런 뜻으로 쓰였고, 그리고 37번 executive toy, 이거는 좀 모를 수도 있지. 이게 이제 executive 하면 원래 회사 같은 데서 좀 높은 사람, 고위 임원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executive toy 이 단어는 좀 사무용 장난감 뭐 이런 식으로 사무실에 어른들 가끔 갖다 놓는 장난감, 그 뜻으로 쓰였는데 솔직히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이 단어를 알기가 매우 힘든데, 그치만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렵게 낸 다음에 이제 그걸 해석을 못하면은 단어 뜻을 이해를 못하면 아예 해석이 안 되게끔 냈겠지.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문장 해석도 문장 길이가 기본적으로 짧아요. 어렵게 내려면은 막 4-5줄짜리 막 한 문장이 엄청나게 긴 거 이런 걸 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문장 길이가 길어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구문도 막 좀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해석이 어렵게끔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삽입을 막 끼워놓고 문장 순서 막 뒤집고 막, 아니면 뭐 특정 표현을 모르면은 해석이 안 된다든지. 근데 거의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막 문제 지문 길이들을 보면요, 막 3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삽입 문장 주어진 게 한 줄밖에 안 되잖아. 그지?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봤어. 그리고 순서 문제, 뭐 37번 순서 문제 같은 경우도
원래 좀 더 길 법한데 길이가 대략적으로 그냥 뭐 이 지금 말하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글 길이가 다 짧아요. 글 길이가 다 짧고 한 문장의 길이도 짧고요. 작정하고 쉽게 내려고 진짜 애를 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석 자체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로직은 그 글 자체 논리가 평상시에 이제 제가 이제 AB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논리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논리를 정말 빡빡하게 적용해야 될 문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업 시간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문을 따지는 이유가 우리말로 해놔도 어려운 글들이 수능 시험에서는 등장하기 때문에 논리를 따지는 건데 이걸 굳이 따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자리로 나누고 위상을 정하고 그러는 건데 이걸 빡빡하게 적용해야 될 정도로 머리를 쓰게 만드는 그런 추상적인 소재, 아카데믹한 소재도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1차원적으로 읽으면 그냥 이해돼. 마치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험처럼 말이지.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요런 좀 어떤 빈칸 순서 삽입과 같은 고난도 유형이라고 부르는 것들, 빈칸에서 최근에 어렵게 내는 방법은 그 선택지에다가 1, 2, 3, 4, 5번 선택지에다가 비유적인 표현을 써놔요. 그 정답이 되는 그 선지에다 비유적인 표현을 써놔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유적인 표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되게 약해가지고 그 직관적으로 좀 이게 답이구나라는 게 올 수가 있고 설사 거기에서 생각이 잘 안 난다 할지라도 나머지 오답선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놨어. 좀 적당히 비슷한 얘기라도 좀 써놔야 그 낚시라도 좀 할 텐데 아예 뭐 오답선지가 너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최근에 순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게 어렵냐면 이제 연결사와 대명사를 주지 않은 경우 연결사와 대명사를 주지 않으면은 재진술만으로 이제 순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정교하게 단어 하나하나 단위로 꼼꼼하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재진술을 활용하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직관적이야. 이거랑 같은 말이다라는 게 너무 뻔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삽입 문제도 그 연결사나 대명사 같은 이런 단서를 활용하는 것보다 해석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를 내려고 한 거는 맞는데 혹시 좀 힘을 많이 빼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렵다고 보기가 어렵지. 이건 이따가 각 문항별 해석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선택지 디테일, 그 문장을 해석을 할 때, 선택지를 해석을 할 때 아니면 좀 뭔가 답을 결정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문장, 예를 들면 빈칸 문장을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삽입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을 해석한다든지, 그러니까 정답과 오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장들은 좀 꼼꼼하게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디테일을 요구를 한 부분은 있지만 역시나 그 정도가 이전에 비해서 매우 라이트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전에 하던 거 다 하긴 했어요. 이전에 하던 걸 다 했는데 뭐 단어든 아니면 문장이든 뭐 논리든 문제풀이든 하던 거를 원래대로 다 하긴 했지만 힘을 많이 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힘을 주면은 이러한 요소들을 힘을 주면 그때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단어를 좀 이렇게 봤던 건데 그 뜻으로 해석이 안 되게 낸다든지 아니면 문장 길이를 굉장히 길게 하고 구문 해석을 꼬아 놓는다든지 그리고 추상적이고 어떤 아카데믹한 소재를 내 가지고 그 논리를 정확하게 따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각 킬러 유형들에서 평상시에 어렵다라고 강조했던 것들을 정말 각 잡고 내든지 이러면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올해 수험생 수준을 보고 뭐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평가원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보다 쉽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기로서는 역대 가장 쉬웠던 평가원 영어 시험이었어요. 작년 6월 평가원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풀다가 저도 등에서 식은땀 나고 시계 막 10초에 한 번씩 쳐다보면서 이거 시간 내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빡빡하게 풀었는데 이번에는 뭐 전혀 그러지 않았어.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주요 문항 해설은 요 문제들만 할 거예요. 그 빈칸 32, 33, 32, 34인데 이거 오타야. 34번.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의 의미 21번 문제 그 삽입 순서 하나씩 다룰 건데 이게 오답률 순위에 근거하지만 그 같은 유형끼리 좀 이렇게 다루려다 보니까 오답 순위가 딱 맞지는 않아요. 알겠죠? 오답 순위에서 빠진 것도 조금 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려고 제가 마음대로 골랐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문항 해설은 한 줄씩 읽고 다 도해를 해주는 그런 수업 시간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정확한 해설을 원하시면은 EBSI 사이트 가서 해설 영상을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냥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는 이렇게 했었어야 됐다. 그리고 아무리 쉽게 났어도 이러한 점은 좀 고려해 볼 만하다. 생각을 해볼 만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오답률 1위였던 33번 빈칸 문제고요. 그 글씨가 이게 제가 요 시험지에 있는 줄이랑 화면의 줄을 좀 정확하게 맞추려고 이렇게 캡처를 해놔가지고 화면이 글씨가 잘 흐려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시험지를 좀 보세요. 알겠죠? 일단 봅시다. 왜 틀렸는지는 좀 뻔하죠. 여기 보시면 그 빈칸 앞에 벗이 있는데 얘를 못 봤지 뭐. 그게 다예요. 그래서 빈칸 문장을 해석을 하실 때 그 좀 단어를 좀 꼼꼼하게 보세요. 이런 디테일. 좀 크게 보다가도 그 정답과 오답을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타이밍에는 단어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좀 읽어 버릇해야 될 것 같아. 알겠죠? 일단 쭉 봅시다. When we narrow, 우리가 좁힐 때 we are redirecting, 다시 그 directing, 방향을 정해요. All of our computing power, 우리의 모든 계산 능력을 to the handful process, 약간의 절차에다가 that matter, 중요한 문제에다가 딱 집중을 한다고. It's as if, 그것은 마치 to help with our slow Wi-Fi, 느린 와이파이에 대해서 도움을 줄 때랑 비슷한데 도움을 주는 것 같죠? We disconnect, 우리는 연결을 끊어요. 핸드폰, 타블렛 다 끊어. just so that. 그래서 그 비디오 컨퍼런스, 비디오 회의가 렉이 안 걸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중을 한다고. 그래서 한 군데에다 집중을 할 때 나머지 다 끊어버린다. 그러면은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지? narrowing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narrowing은 또한 helps with goal attainment, 목표를 성취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이상을 나눠봤을 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narrowing, 한 곳에 집중을 하고 좁히면은 좋은 거고요. 여러 군데 분산을 하면 안 좋은 거지. 그지? 그래서 it cuts out, 다 잘라버립니다. All of the other distraction. 이게 뭐야? distraction이죠. distraction. 방해물들. 이게 안 좋은 거지. 이거 다 끊어버리고 and place the most important goal front. 가장 중요한 목표를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and center. 가운데다가 갖다 놔. When we home in, 우리가 집에 왔을 때 we increase motivation intensity. 동기적인 강도를 증가시켜요. reinforcing that. 강화하면서. What's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앞에 있는 게 중요하다며, is what we should be after. 우리가 바로 다음에 해야 될 것들. 이렇게 딱 집중을 딱 한다고. For a brief moment, 잠시 동안은 the trade-off.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거래를 했을 때 그 결과가 can be worthwhile. 가치가 있는데, 그러나 해놓고서는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놓치면 이제, narrowing 하는 건 좋다라는 말을 그대로 쓰게 되잖아? 그러면은 오답을 쓸 수밖에 없겠죠. 반대를 쓰게 되는 거지. 하여튼 그러나 해서 뒤집고 우리가 빈칸할 때 we start to miss cues and signal. 그 힌트랑 시그널을 큐나 시그널을 미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마이너스죠. 뒤집었으니까 반대로 돼야 돼. We get locked. 우린 갇혀버려요. In one path. 하나의 길에 갇혀버리고 without, 뭐 없이 being able to step back. 다시 뒤돌아가서 더 좋은 루트를 보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narrowing이 좋고 여러 군데 집중이 분산된 게 안 좋았는데 벗으로 뒤집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step back. 다시 뒤돌아가고 better route. 더 나은 길을 찾는 거. 이게 좋은 거고요. 그지? 이게 좋은 거고, 그리고 여기 어디 갔어? get locked. 한 군데 갇히는 거. 즉 narrowing 하는 게 안 좋은 게 된 거지. 그치? When we are stuck, narrow. 우리가 narrow도 해서 갇혀버리는 거죠. narrow가 안 좋은 게 돼버렸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되면은 the accents go up and performance drop.
그 사고가 발생하고 퍼포먼스 드롭이라고. 그리고 we miss hearing alarms. 우리는 알람을 놓쳐요. 그 알람이 뭐야? That signals there's a problem elsewhere.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 좋은 신호를 놓쳐버린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냥 내로 하면은 너무 오랫동안 내로 하면 안 좋다. 이거 써야지 이거. 그러니까 간단해요. 벗을 안 봤어요. 벗을. 근데 그 빈칸 근처에 어떤 연결사로 뒤집고 막 빈칸 앞에서 부정어로 뒤집고 이거 많이 나왔거든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뻔한 거잖아. 근데 놓쳤지, 그지? 그래서 비록 이 문제는 좀 그래도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하여튼 오답률 1이니까 기존의 오답률 1위 문제에 비하면 쉽죠. 그치만 그냥 맞았다고 넘기지 마시고 빈칸 문장을 읽을 때에는 그러니까 정답과 오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일 때는 좀 한 단어 뜯어서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지를 간단하게 보면 We distracted by too many sources. Get distracted by too many sources. 너무 그 많은 sources에 의해서 distract 당한다. 이거는 벗으로 뒤집기 전에는 이게 괜찮았거든. 벗으로 뒤집기 전에는. 근데 뒤집고 나서 반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1번은 아마 오답률 1위로 썼을 것 같아. 그지? 벗을 못 봤어. Rely too heavily on digital devices. 헛소리고요. Randomly switch between tasks. 이것도 말도 안 되고. 답은 remain zoomed. 이게 뭐예요? For too long. 오랫동안 그 get locked. narrowing 했다고. 이게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바뀌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고 싶은 얘기는 빈칸 문장 읽을 때 좀 천천히 보셔라. 뜯어가지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2번이요. 32번도 그 오답 순위가 그렇게 막 높진 않은데 이게 오답률 5위거든요. 근데 정답률이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버리지 마시고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 문제를 답을 쓰는데 중요한 타이밍이 언제냐. 여기를 읽어내는 거거든요. 여기 요만큼 여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mistake A for B라는 그런 그 표현이 나오죠. 수거 같은 거. A를 B로 착각을 했다. 이 얘기야. 근데 이 한 부분을 해석을 못하면 답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거의 못 쓸 것 같아. 근데 대신에 좀 요구하는 그 구문의 수준이 라이터즈 미스테이크 몰라? 미스테이크 다 알잖아. 근데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요 문제에서는 좀 약하게 했지만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답의 근거가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문장을 해석이 어렵게끔 만들어요. 길이를 굉장히 길게 하든지 아니면 좀 해석하기 까다로운 구문이나 단어 표현을 넣든지. 그지?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쉬운 표현을 가지고 활용을 하긴 했지만 어려운 표현을 가지고 정답의 근거가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문장을 해석이 안 되게 만들면 그 오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그냥 읽고 맞췄으니까 넘어가지 이게 아니라 좀 다른 거 공부하실 때 그 다른 기출문제 보실 때 좀 어떤 식으로 그 정답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문장을 어렵게 만드는지 그걸 좀 보시고 좀 평소에 그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맞다 틀렸다만 꼭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실 때 그 EBS 수능특강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단어 하나도 안 빼놓고 해석이 정확하게 떨어지는지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꼼꼼하고 정확하게 문장 해석 능력을 좀 기본 개념을 좀 탄탄하게 하시길 바래요. 알겠죠? 단어 많이 외우고 문장 해석, 문장 단위 해석 연습 좀 많이 하고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될 거다. 여기 볼게요. Writers, 그 글 쓰는 사람들이 often give us, 우리한테 종종 주는데 the impression that 이하라는 영감을 줍니다. They have described the faces of their characters. 그들의, 그 작가들의 캐릭터, 자기들이 만든 그 책 속의 캐릭터를 잘 묘사를 해서 줬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when in fact, 사실은 어때? 사실은 이거 뒤집는 in fact죠. 그지? They have simply given you an outline to fill in. 당신에게 단순히 뭘 줬어요? 당신이 채워 넣어야 할 아웃라인을 줬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는
그 작가가 그 캐릭터에 대해서 캐릭터의 얼굴을 잘 묘사를 해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작가는 대략적인 아웃라인만 줬을 뿐이고 그건 독자인 당신이 네가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이걸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그 인상, 인식, 생각이고요. 얘는 실제지, 실제. 실제와 사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작가가 캐릭터 얼굴을 묘사를 해줬다고 생각해.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다라고 인식하는데 실제로는 어때? 실제로는 아웃라인만 줬을 뿐이야. 이거 독자가 알아서 채워야 돼요. 지가 알아서 채워야 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준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The most important character in Herman Brothers is Buster Peace. 이 작가의 그 걸작, The Sleepwalker, 이 작품에 나오는 뭐 등장 인물인가 봐요. 근데 we learn only that he has big teeth. 그냥 소설책에 써 있는 거는 이빨이 크다. 이게 다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실제로 써 있는 거는 그냥 이빨이 크다. 실제로 써 있는 내용이니까 B라고 할게요. 알겠죠? Even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럼에도 we don't feel, 우리는 느끼지 않아요. As if his face is a dentate blankness. 이빨만 있는 그냥 까만 얼굴?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알아서 다 채워 넣었으니까. 우리는 다 묘사가 정확하게 된 걸로 인식을 한다고. 그래서 we mistake. 우리가 굉장히 자주 우리는 실수를 해요. Being told, 다 들은 것 같아. What effect someone appearances has. 그 어떤 누군가의 겉모습이 무슨 영향이 있는지를 다 들은 것 같아. 다 들은 것 같아. For an account of that appearance. 그 겉모습에 대한 기술, 설명을 다 들은 것 같은 착각을 하죠. 그지? 실제로는 조금밖에 설명을 안 해줬고 네가 알아서 다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 얘기를 다 들은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The poet 이름 어떻게 읽는 거냐? 하여튼 이름 잘 못 읽어서 이 시인이 advice 그 조언, 충고를 했네요. 뭐라 했네요. 영어로 하니까 paint not the thing itself but the effect it produces 이렇게 돼 있죠. 그 나대의 법비로 대조를 제대로 그냥 꽂아버렸죠. 그 그림을 그려라. 그 자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뭘 하래요? 생산하는 영향을 그리래. 그래서 얘는 그 thing itself, 그 자체. 사람들은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해. 정확하게 묘사를 다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그 효과, 생산하는 효과에 대해서만 대충 들은 거죠. 대충 완벽한 묘사가 아니고. Sounds like self-denying ordinance. 이 얘기는 그 스스로를 부정하는 법령처럼 보이는데 밑에 단어 있죠. It's rather, 그것은 오히려 굉장히 현명한 방식이에요. Out of intractable problem. 굉장히 풀기 힘든, 다루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When, in one of his novels, 그의 소설에서요. Evelyn, 어떻게 읽는 거냐? 이름을 못 읽어. 하여튼 저 사람이 says a new character, 새로운 캐릭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He had, 그는 단지 just a kind of appearance, 이렇게 생겼어. One who expect a young man of his type to have. 그냥 젊은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생겼지. 젊은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생겼지라고 nothing else.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느껴요. 어떻게 느껴요? 다 들은 것처럼 느끼지. 다 들은 것처럼. 뭐에 대해서? 얼굴에 대해서 다 들은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그냥 이 말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아까 해석이 어려웠다고 한 이 부분. Mistake being told what effect someone appearance has for an account of that appearance. 저 말을 그냥 그대로 쓰면 돼. 그러니까 빈칸 문제 쓸 때는 답 쓸 때는 지문에 있는 말을 최대한 그대로 쓰라고 얘기를 했었죠. 선택지를 보면은 그냥 뭐 답은 여기 1번.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들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 쓰면 되죠. 근데 5번을 많이 썼더라고요. 저기 오답 순위를 보니까. 근데 오답은 이게 겉모습이 아니고 성격이잖아. 성격. 그지? 얼굴입니다. 얼굴. 알겠죠? 그래서 좀
너무 대충 읽은 게 아닌가, 선택지를. 딱 5번 대충 읽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굴을 제대로 얘기해야 돼. 성격이 아니고요. 그래서 선택지를 보실 때도 좀 한 단어 한 단어씩 디테일에 유의를 해서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32번 문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정적인 문장의 해석 능력. 그러니까 결국 해석입니다. 해석. 자, 다음 34번이요. 얘는 오답률 7위 했는데 예전에는 막 그 33, 34가 어렵고 막 31, 2가 쉽고 막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31, 2, 3, 4 중에 뭐가 쉽다 어렵다 뭐 번호 순서 이런 거 없는 것 같아. 그냥 쉬우면 쉬운 거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 그지? 얘는 이제 선택지에 그 선택지 이렇게 5개가 있을 때 정답지에 좀 비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근데 아까 총평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을 되게 좀 얕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 그냥 너무 직관적이야. 그리고 오답지가 너무 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쉬웠지. 근데 그 좀 평가원이 진짜 각 잡고 선택지를 만들면요, 그 비유적인 표현을 딱 갖다 놨을 때, 정답지에 딱 비유적인 표현을 써놨을 때 솔직히 시험장에서 그 시험 푸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런 말이다, 이거랑 같은 말이다, 이게 빈칸에 들어갈 말이다 라는 게 거의 감이 안 와요. 그냥 나머지 4개가 선지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답을 어거지로, 이게 나머지 4개가 아니니까 얘를 답을 써야지, 이런 느낌인 건데, 그런데 그 나머지 4개도 되게 오답을 매력적으로 잘 꼬셔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읽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반대구나 아니면 상관이 없구나라는 걸 알기가 되게 힘들게 내는데, 근데 이번 문제는 비유의 수준이 좀 직관적이라서 바로바로 와닿고요. 나머지 오답 선택지도 좀 너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적인 표현을 쓴다라는 것 자체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One word, 한 개 단어인데 inextricably associated with geography, 지질학, 지리학이랑 굉장히 관련돼 있는 단어가 where, 요거래, 요거. 어디냐? That is because, 그 이유는 geography가요,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요런 전제에서 시작하는데, it matters where something takes place on the earth's surface. 그 어디에서 그 무언가가 발생하느냐, 지구의 표면에서 어디에서 무엇이 발생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where라는 걸 굉장히, where, 어디냐,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the key questions, 가장 중요한 문제는 are not, 아니야. simply where, 단지 요것만 고려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지? They are,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why there, 이거랑 so what question, 이게 중요하대요. 그럼 나눠봅시다. 별로 안 중요한 거랑 중요한 거 나눠요. 그지? Where, geography, 지리학인데 요것만 다루는 건 별로다. 단지 이게 아니고 뭐래요? 왜냐, why, 왜 거기 있냐, 그리고 so what,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요 2개를 다루는 게 중요하다. Getting to such question means, 그러한 질문에 가는 것은 taking spatial arrangement, 그 뭐 공간적인 정돈, 다양성, 그리고 interconnectment seriously, 그 interconnection, 그 연결 같은 것들을 심각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 이게 중요하대. 이게 뭐야? why랑 so what question들이 되겠죠. Engaging in even simplest day-to-day activity, 굉장히 단순한, 매우 가장 단순한 일상 속의 그런 일들을 활동을 다룰 때에도 그것은, 그런 활동을 다루는 것도 요구한대. Some appreciation, 평가 of spatial circumstances, 그 공간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 그곳에서 음식이랑 서비스를 찾지? 이게 뭐야? why랑 so what을 고려하는 질문들이라고. How to get to workplace, 어떻게 거기 갈까? 이런 질문들. 이게 다 뭐야? 이거지, 이거. Moving up in scale, 그 규모를 이렇게 스케일을 좀 크게 가면은 without some, 여기 without이 있죠? 그죠? 빈칸 앞에 부정어, 빈칸 앞 부정어. 아까 33번에서도 but을 못 봐서 틀렸듯이 여기서 without을 못 보면 틀릴 수밖에 없지. 그지? 이런 디테일을 좀, 그 빈칸 문장 보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답과 오답을 결정짓는 타이밍의 문장은 좀 꼼꼼하게 보세요. 빈칸이 없이는 difficult, 어렵다며. Make reasoned business or policy judgment, 이런 좀 좋은 것들,
합리적인 판단 같은 거를 하기가 힘들어. 이런 것들을 make sense of the events or grasp some of the basic forces 이런 것들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 이걸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앞에 without이 있으니까 당연히 빈칸에 들어갈 말은 플러스죠. 즉 요걸 써야 돼. Y랑 so what 요걸 써야 돼. 요거. 그래서 locating a new store or public services 그러니까 새로운 가게 열고 공공 서비스를 그 놓는 것도 요거 합니다. taking into consideration 이런 것들 고려해야 돼. 인구 분포 그리고 뭐 그 길이랑 유틸리티 그런 그거의 장소 로케이션 어떻게 배치가 돼 있냐 아니면 사회 뭐 경제적 패턴 이런 것들 이게 다 뭐예요? so랑 아니 so what이랑 뭐 why question 이런 것들 단순히 어디에다 할 게 아니고 왜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런 거 고려하라고 그지? understanding why랑 where 그지? 이런 것들 왜 그리고 어디서 그 migration happen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지 이것도 요구한다. 뭐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요구한다. 그 뭐 정치적인 조직 영토에 그리고 뭐 공간적인 결과들 차별의 결과 사회 경제적 패턴 그리고 뭐 그 물리학적 환경의 레이아웃 겉모습 같은 거 틀 같은 거 그거 다 고려를 해라. 이거 고려해라. 이거 그래서 선지를 보면요. 선택지 2번에 이렇게 써 있잖아. 어떻게 그 피나미나 현상이 지구의 표면에서 정돈이 되어 있냐. 이게 뭐 이거지 이거. 정확하게 그냥 이 단어가 쓰여 있는 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좀 돌려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이게 이 말이다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나머지 것들은 너무 말도 안 돼. 그 문화 간의 갈등이 왜 증가하냐 이런 너무 말도 안 되는 그지? 지구의 그런 천연 자원이 뭐 언제 고갈되냐 그리고 which places on earth 그 기후 변화로 망가지는 곳이 어디냐 뭐 전혀 관련 없죠 그지? 그리고 저기 영토에 대한 디시전을 누가 그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오답선지가 너무 말도 안 돼 너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2번을 썼을 겁니다. 하지만 좀 비유적으로 정답지를 주고 그리고 오답지는 이제 좀 다른 걸로 구성을 하려는 이런 출제 경향 자체는 인지를 하고 계시라고. 다른 문제를 통해서 이게 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빈칸 3문제를 봤고요. 다음 21번 볼게요. 21번. (21번은) 오답 순위가 몇이냐 이거? 나 안 써놨네.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 선택지를 그래도 좀 이거는 까다롭게 내려고 하면은 진짜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Basing your self-worth 당신의 그 자존감을 어디에 기반을 두는 거야? Climbing performance 등산 퍼포먼스 등산 능력 성과 실력 거기에다가 자존감을 기반을 놓는 것은 puts you 당신을 놓는데 at whim of external factors 그 외부적 요인이라는 변덕 딱 봐도 외부적 요인을 안 좋게 보고 있죠 그지? 그래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외부적 요인 얘가 안 좋은 거고 아직 지문에는 안 나왔지만 내부적 요인 이거는 좋은 거지. 이렇게 갑시다. 이러한 요소들은 아마도 이러한 요소는 이거지. 외부적 요인들은 아마도 랜덤, 무작위고요.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misleading. 그치? 그리고 comparison, 비교는 is one source of illusion. 비교는 환상의 출처예요. 비교 안 줘. 비교 안 줘. 비교는 환상입니다. 환상. 실제가 아니라고. 실제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야? 실제지. Perhaps 아마도 당신은 느껴요. 당신은 perform well on a certain climb. 너는 어떤 특정 등산을 되게 잘했다고 느껴. 왜냐하면은 your partner was having an off day. 네 파트너의 그 컨디션이 개판이야, 개판. 당신의 파트너의 컨디션이 안 좋아. 이거 비교잖아. 비교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파트너랑 비교를 해가지고 너는 잘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환상이라고, 환상. And found climbing very difficult. 그리고 그 등산이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너는 you found it only slightly difficult. 등반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해. 그리고 conclude that 너가 were climbing quite well.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뭐야? 비교고 환상인 거죠. 비교고 환상. When in fact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you were climbing no better than usual. 너는 평소랑 똑같았어. 이게 사실이었어. 실제로는 거의 다르지 않았다고. 아까도 그렇고 이번 지문도 그렇고 in fact가 대조로 쓰이는 경우가 꽤 있죠. 그지? 혹은 your partner가요. 당신의 파트너가 was at the top of his game. 겁나 잘해. 겁나 잘해. 이것도 비교하는 거잖아. You felt weak in comparison. 비교해서 약하게 느껴요. 근데 사실은 어때? 사실은 objectively. 객관적으로 너 되게 잘했어.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은 잘못된 판단합니다. 잘못된 판단. 이거 좀 실제와는 다른 판단을 하는 거지. 환경적 요소, 이것도 외부적인 요소로 탓을 돌리는 거지.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아마도 you master your day's objective due to especially favorable condition. 그 당신이 오늘의 그 목표를 달성했을 수도 있어. 그 특히 괜찮은 조건 때문에 such as low humidity, 습도가 낮아요. 이런 날씨 탓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때? 실제로는 you really didn't climb particularly. 딱히 잘한 것도 아니야. 너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딱히 잘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날씨 탓. 이것도 뭐 비교하는 거지. 날씨 탓. 외부적이지, 외부적. 그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 모든 경우에서요. 좋고 나쁜 느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좋고 나쁜 기분들은 아니에요. 어디에 기반을 두지 않아? Based on something you can take credit for. 네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가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즉 이게 아니라고. 네가 네 내적으로 여기서 take credit for니까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 이 말이거든. credit. 여기서 이제 자신의 공, 업적 뭐 이런 느낌인 건데.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지. A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퍼포먼스가 boost self-worth, 그 너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면 그 부스팅은 grounded on 어디에 기반해요? fiction. 그 B에 기반한 거지. fiction. 가짜라고 가짜. 비교로 의해서 형성된 환상인 거죠. 그래서 그 빈칸이란다.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이거지, 이거. B. 그지? 거짓이다, 거짓. 거짓말. 그래서 봅시다. 1번. 자기 성장에 대한 인지는 사람마다 뭐 다 다르다. 그냥 헛소리고요. 당신의 self-confidence, 그 자신감은 is an outcome of constant effort. 열심히 노력해서다? 아니라고. 그런 내적인 거 아니에요. The pride you take in your achievement. 당신의 그 성취로 인해서 얻은 프라이드, 자존심은 unreliable. 이게 뭐예요? 이 B지. 믿을 수가 없다. 답은 3번. 그리고 performance comparison. 이거 안 좋은 거죠? 파트너랑 비교를 하는 것은 is demotivating. 이게 대박이지. 이거. 이게 대박. 보세요. 오답을 어떻게 내는지. 정답과 오답을 어떻게 가르는지. 봐봐. 비교를 하는 게 안 좋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파트너랑 비교를 하는 게 뭔가 안 좋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어.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안 좋다는 걸 가지고 있는데 안 좋은 게 왜 안 좋은 거예요? 등산을 하기 싫게 만들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자신의 그 실력, 나의 오늘 등산 실력, 내가 오늘 어땠는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잘못된 그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주기 때문에 안 좋은 거거든. 다시 말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안 좋은 점은 환상을 심어주고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얘도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 파트너가 아까 지문에 그런 말 있었잖아. 내 파트너가 너무 잘해. 여기
너무 잘해. 너무 잘해가지고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여기 너무 잘해가지고 비교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약하게 느껴져. 그래서 하기 싫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교 때문에 안 좋은 거는 네가 하기 싫다. 이거는 굉장히 부분적인 거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는 비교 때문에 안 좋은 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니까 안 좋은 거고요. 그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4번이 왜 안 되냐면 지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4번에 관한 얘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얘가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아니야. 알겠죠? 이거 괜히 밑줄 괜히 쳐놓은 거 아니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번이 의미하는 거는 그 타인과 비교를 하는 것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변을 해주지 못해요. 부분적인 예시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지?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걸 골라야지. 그지? 부스트는 픽션에 기반한다. 거짓된, 잘못된 판단을 기반한다. 환상에 기반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야지. 그지? 믿을 수 없다. 여기.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지문에서 본 듯한 말을 선택지에 딱 그대로 써놨는데 부분적으로 맞게 하면서도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아니야. 일단 밑줄 친 부분의 뜻은 의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 문장을 여기 딱 그대로 1대1로 교체해서 갖다 놨을 때 말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푸실 때는 선택지에서 진짜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걸 고르세요. 알겠죠? 선택지 잘 만들었어. 뭐 내가 잘 만들었다 뭐 어쩔 건데. 저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나 이렇게 못해. 39번이요. 문장 삽입 문제인데 얘도 막 난이도를 막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았는데 이제 오답 4위를 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보통 문장 삽입 낼 때 연결사랑 대명사를 가지고 답을 결정 짓거든요. 왜냐하면은 정확히 한 군데만 정답이 돼야 되잖아. 나머지 다른 데다 넣었을 때 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정답과 오답을 결정 지을 때 확실히 여기만 답이고 다른 데는 절대 안 돼 라고 하려면 이 두 가지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해석도 안 하고 글 내용에 대한 해석도 전혀 없이 단서만으로 답을 결정 지으려고 해요. 근데 평가원은 이렇게 풀 수 없게 낸다고. 이렇게 풀 수 없게. 그러니까 아무리 단서를 가지고 답을 결정 짓지만 일단 해석이 기반이 돼야 돼요. 해석이 기반이 돼서 읽다가 어딘가에서 내용이 빠졌다라는 느낌이 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논리가 뒤집혔다라든지 하여튼 뭔가를 느껴야 돼.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데 그거를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니까 왜냐면 느낌적인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지? 누구한테는 여기가 괜찮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안 괜찮을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고 글을 읽다가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해 아니면 뭔가 빠진 것 같아 아니면 여기서 뭔가 내용이 뒤집힌 것 같아 해석을 통해서 일단 해석을 통해서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단서를 통해서 확정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일단 기반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 근데 얘는 왜 이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주어진 문장에 단서가 있어요. they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얘도 있거든. this walking back and forth. 요것도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다 봐야 돼. 두 개를 다 봐야 되는데 순간 they만 인지를 하고 this walking back and forth 여기를 놓치면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 얘를 봤다 할지라도 내용상으로 그 논지가 조금 내용의 흐름이 조금 바뀌거든요. 바뀐다고 해야지 보강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되지. 하여튼 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그 트랜지션이 있어요. 하나의 주제이긴 하지만 그 전환이 좀 벌어지는 자리에 얘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해석 없이 그냥 단서만으로 쓰니까 3번 같은 거 고르는 거지. 왜냐면 3번에 넣었을 때 they가 성립이 되거든. 일단 볼게요. researchers, 연구하는 위에부터 봐야지. 위에부터. 그들은 아마도 그들이 누군지 찾아야지. sitting still, 가만히 앉아가지고 as they imagine, 모든 상황들을 다 상상할 때 이러한 앞으로 걷기, 뒤로 걷기 along their path, 그 길을 따라서 그 상상할 때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but 그러나 they are reliving, 다시 체험을 하고 있어. at least they're in their imagination, 상상 속에서는 최소한 movement of their feet,
발의 움직임을 다시 체험을 하고 있다. 하여튼 데이를 찾겠다. This walking back and forth. 앞뒤로 걷기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봅시다. Researchers are studying. 연구하고 있지. How 어떻게 우리의 everyday 일상 속의 physical experiences, 그 물리적인 신체적인 경험이 in the world, 세상에서의 신체적인 경험이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mathematical concept. 기여하는지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가봅시다. 일상적인 그런 물리적인 경험이 기여합니다. 우리의 수학적 개념의 이해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방향성으로 갑시다. A가 B에 기여하는 거죠. 그 신체적, 물리 신체적 경험. 그리고 얘는 수학적 개념이에요. 수학 개념이에요. A가 B를 해주는 거지. 걷는 경험, experience of walking along a path.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경험. A죠. 신체적 경험이니까 예를 들면, 그지? 예시. Can be a metaphor. 그 은유, 비유가 될 수 있어요. For thinking about arithmetic. 수학, 산수, 더 셈뺄셈을 생각하는 비유가 될 수가 있다. day 없죠? 1번은 못 들어가. The path starts at some point. 그 길은 그 0이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시작을 하지. 숫자지. And as children walking along. 애가 걸을 때 각각의 스텝은 takes them one unit. 숫자 1이야 이게. 그리고 further from starting point. 숫자 1씩 멀어지는 거죠. 그지? They can even take half step. 절반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skipping along two steps at a time. 절반만 가거나 아니면 두 발자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수학적인 은유가 생긴다고. 근데 여기 2번에는 they 받아주는 거 없죠? 그러니까 안 쓰는데 3번 여기에는 children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연결해가지고 3번을 오답으로 쓴다니까. 근데 문제는 walking back and forth가 없잖아요. 근데 앞뒤로 걷는다라는 게 안 쓰여 있는데 그냥 여기 walk along 걸어 다닌다라고 하니까 저기 그냥 뭐 앞으로 걷고 뒤로 걷겠지 걷는 얘기 나오니까 그냥 멋대로 붙여버린 것 같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앞으로 걷기 뒤로 걷기가 둘 다 나오진 않았어요. 3번 보면은 만약에 그들이 want to imagine what it might mean 이게 무슨 뜻인지 to 5 더하기 9를 해야 돼. 수학이죠. 그러면은 걔네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First walking 9 step. 처음에 9발자국 가서 그 다음에 5발자국 더 가는 거야. 이거 앞으로 걷기지. 앞으로 걷기. 그러나 그것은 또한 도움이 된대요. 애들한테. 이번엔 14 빼기 3이야. 14 빼기 3. 이게 무슨 뜻일지. Because 왜냐하면은 그들은 상상할 수 있어요. 뒤로 걷는 걸 상상할 수 있거든. 이제는 앞뒤 걷기 2개 다 나왔죠. 여기서 이제 3번 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걷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4번에서 뒤로 걷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5번에 넣으면 돼. 5번에 넣으면 되는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아까 전에 해석을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단서를 결정 지으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은요.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수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거고 이 뒤에 여기 밑에 얘네는 상상하는 거거든. 상상 속이야. 보시면은 if they close their eyes 눈을 감아요. 상상하는 거잖아. They might even imagine 상상하는 거잖아. The shape of the path 길의 모습을 상상해. 그러니까 내용이 전환이 일어나요. 전환이. 근데 여기서는 가만히 앉아서 상상한다 그랬잖아. 상상할 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상의 전환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게 3번이나 4번 사이에 딱 끼워 놓으면은 실제로 걷는 얘기인데 상상하는 얘기 아직 안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선 상상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상상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단서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해석을 먼저 하고 말이 되는 데를 찾고 그걸 단서로 결정지을 생각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다음 37번 갈게요. 37번.
요게 아까 조금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처음에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어디 갔어? 그 executive tour 어디 써 있냐? 그 사무용 장난감 여기 써 있네. 요게 뭔 말인지를 몰라. 단어 뜻이. 근데 몰라도 푸는데 지장 없죠. 왜냐면은 펜들럼 이걸 알려주잖아. 이걸 축 밑에 알려주잖아요. 그 37번을 다루고 싶은 이유는 이것도 오답률 순위가 높지는 않은데 순서 문제 풀 때 연결사랑 대명사가 없으면 재진술을 활용하라고 했잖아요. 재진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순서가 있어. 주어진 문장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C의 마지막에서 한 얘기랑 B 자리가 없으니까 B의 처음에서 한 얘기가 정확하게 재진술이다. 그럼 연결사나 그 대명사가 없어도 그냥 순서를 붙여야 된다고. C 다음에 B다.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여야 된다고. 이거. 근데 어지간한 해석 능력이 아니고서야 얘네 둘이 같은 뜻이다라는 거를 인지하기 힘들게 내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테스트를 하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재진술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너무 대놓고 써놨어. 너무 대놓고. 그 부분만 그냥 빠르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in fact 사실은 아이고 씨 자꾸 글씨를 가려. 여기 the pattern of its movement is chaotic. 그 움직임의 패턴이 chaotic, 혼란스럽다.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혼돈 그 자체다. 그리고 여기 CS 첫 문장 no matter how much care is taken. 얼마나 많이 그 케어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to start the pendulum in the same position. 똑같은 포지션에서 하려고 해도 아무리 똑같이 포지션에서 스타트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it will visit entirely different set of points. 그 on the two occasions. 그 두 개의 상황에서는 완전 다른 곳으로 간다고. 이게 뭐야? chaotic하다는 거죠. 정해지지 않았다고. 혼란이라고. 얘네 둘이 같습니다. 그래서 B 다음에 C가 그냥 묶여버려요. 재진술에 의해서. 이렇게 묶이거든? 근데 그럼 A가 앞에 가느냐 뒤에 가느냐인데 그지? 근데 정답지 A, B, C는 없잖아. 그러니까 B, C에 쉽게 결정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시간상 생략을 하겠지만 연결사랑 대명사가 없으면 재진술 뿐이에요. 여기 뭐 없잖아. 여기 뭐 연결사나 대명사 없잖아. 뭐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그지? 재진술만 가지고 쪼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해석이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 요구하는 해석 능력, 재진술인 걸 알아채도록 하는 해석 능력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쉬웠고 대신에 어렵게 내면은 진짜 뭐 작년 순서 작년 6월 평가원 36번 문제 오답률 1위 했던 거 그렇게 내면 그런 거 뭐 아예 풀 수가 없고 그지? 다른 기출 문제 보시면서 재진술의 코드를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좀 이렇게 짧게나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몇 문제 그냥 좀 살펴봤고요. 잘 봤으면 축하하지만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이번 시험이 6월 시험이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도 수학에서는 미적분은 제외하고 국어나 수학에서도 좀 난이도가 많이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국어 같은 게. 그래가지고 이번 시험을 봐가지고선 점수가 잘 나왔을 거야 아마. 그지? 이번 시험은 사실 탐구가 어려웠다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얻은 너의 숫자나 점수가 너의 원래 실력을 객관적으로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잘 봤는데 이런 소리해서 미안하긴 한데 봐봐. 네 실력이 있고 네 실력이 이렇게 있는데 시험 문제 난이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숫자는 높게 뜨지. 그지? 정말 본인이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을 통해서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가지고 수능의 기준을 삼을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영어는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1등급 퍼센트를 봐야 알겠지만 10%가 넘을 거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잖아.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 너가 여러 가지 뭐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수능 포함해서 지금 나온 점수가 최고점일 거라고. 최고점.
역대 한 번도 맞아볼 수 없는 최고점일 거라고요. 근데 보통 수능은 특히 고3 현역에게 수능은 인생의 최저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잘 봤으면 기분은 좋대. 이걸 가지고 내가 나중에 정시 때 이 정도 점수를 받아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겠지? 뭐 수시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알겠죠? 지금 맞은 게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죠? 결국 11월 잘 보는 게 중요하지 뭐. 그러니까 앞으로 좀 부족한 거를 어떻게 메꿔 나가야 될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나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목말라하고 더 부족한 걸 찾고 더 잘해야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렇고, 그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다음 영상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동안 안 찍겠지. 수업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